안녕하십니까. 고객의 법무도우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요새 등기비용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8억짜리 아파트 사시면서 법무사 수수료 문의하시면서 좀 깎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8억짜리 아파트 사시면은 법무사 수수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 수수료도 있는데 중개 수수료를 깎을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중개 수수료 깎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괜히 법무사 비용은 깎으면서 해봐야 법무사 비용 뭐 몇십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개수수료 2, 300만 원 됩니다. 몇백만 원, 몇백만 원 못 깎는 호객님은 되지 말자 이겁니다. 자, 8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 기준에 따르면 74만 4천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수수료 말고 이제 대행료, 뭐 취득세 대행을 한다든가 채권 대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왔다 갔다 교통비 일당 이런 것들은 이제 별도로 되는데 보통 89만 4천 원인데 뭐 8, 90만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무사 수수료라는 것은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대한법무사협회에서 대법원에 이제 승인받은 보수표에 따라서 받는 것인데 아까 10억 초과할 경우 15억의 경우는 88만 4천 원, 아까 8억일 때 얼마였죠? 74만 4천 원. 네. 그러니까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법무사 수수료 말고 이제 등기한테 수수료 말고 고객님 다른 걸 또 이제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 원인증서, 매매가서를 작성한다든가 법인 받는다든가 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4만 원씩 대행료 붙겠습니다. 그 취득세 신고를 한다든가 주택 금융주택채권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등기부 열람 이런 서로 띄게 되면 이런 비용도 이제 발생하는 거죠. 법무사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교통비, 서울 지역 가는 교통비하고 지방 가는 교통비는 다르겠죠, 그죠? 일단 서울 지역은 현지 교통비는 한 5만 원까지, 그 외에 이제 KTX 요금 기준으로 되고요. 일당도 이제 그 법무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무실 비용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당을 이제 받아야겠죠. 직원이 갈 때도 있고 법무사 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직원이 갈 때 직원도 마찬가지 직원 쓰는 데 대한 일당은 받아야겠죠. 하루에 7만 원 정도, 많이 걸린 것이 15만 원까지 이렇게 돼 있고 법무사 보수는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법무사 수수료 말고 자 그럼 중개수수료는 얼마냐?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중개수수료 계산을 키워드 입력하고 이제 치면은 창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8억 원 서울 지역에서 매매 8억 원 입력하고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400만 원. 근데 순진하신 고객분들은 이 400만 원 정해진 금액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중개보수는 요 매매 금액과 상한요율에 계산된 범위 내에서 이게 상한요율에 따른 거거든.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상한요율. 그러면은 계산된 금액에서 협의 내에서 협의란다. 범위 내에서 협의 400만 원 최고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협의를 한다는 거죠.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00만 초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제 다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상한액으로 다 준다는 거죠. 왜 다 줘요? 돈 주는 사람 마음이지. 안 그래요? 네. 받은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예. 고객이 이제 이 정도 봐서면 뭐 됐네. 나가 떨어져. 그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게 서울특별시 중개보수 요율표하면 여기도 상한요율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된 금액에다 상한요율을 곱한 이내에서 결정하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까 400만 원 이내에서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중개보수는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상한만 있고 하한 없어요. 그래서 400만 원이 최고 맥시멈 상한이고 하한 없기 때문에 제가 법무사로서 등기하러 가보면 어떤 경우는 중개 잘 못하고 이러면은 당사자분이 돈 한 푼도 안 줘요. 성질 나가지고. 왜? 당신이 중개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은행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은행 이자만 지금 한 2, 3년이면 몇백만 원 더 물게 생겼는데 무슨 중개 수수료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개업자가 이제 예를 들어 8억짜리 중개할 때 전세 6억 충분히 나갑니다. 가지고 이제 그 말 믿고 샀는데
6억에 전세 세입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뭐 4억에 세입자를 구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2억 원어치를 지금 대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출 받으면 한 2년 동안 세입자를 갖다가 6억짜리 세입자를 구했으면 안 나갈 돈인데 4억짜리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이제 2억 원어치 2년치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년에 2억이면 몇백만 원, 2년이면 뭐 몇백만씩 나왔는데 당신 뭐 중개수 받을 자격이 있냐고 못 주겠다 이래 안 준다는 거죠.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중개수는 협의를 정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한 번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런 경우 종종 봅니다. 달라는데 다 주는 뭐다? 호객님이에요. 호객님. 제가 고객이 이제 중개수료에 대해서 다 달라고 그러니까 다 못 주겠다. 1분만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절반 한 200만 원 줬다는 거죠. 중개업자가 한 200만 원 나머지 달라고 덤에 든다는 거죠. 근데 중개업자들도 다 알아요. 중개협회 협의를 정하는 것이고 상한이고 맥시멈이고 그 이내에서 협의를 정해야 된다는 것인데 상한으로 다 달라는 거지. 중개업 일반 그 거래 당사자들은 잘 모르니까 내용증명 보내면 쫄까봐, 쫄아서 내줄까봐 내용증명 보낸다는 거지. 아니면 보통 이제 전화선은 막 징징거려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생각하면 돼. 200만 받으면 되지 뭐 얼마나 더 받으려고 그러냐 이러면 돼요. 근데 그 뭐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야겠다. 그런데 영주명 같은 거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고객님 저한테 연락 왔어요. 제가 답신을 보냈어요. 답변. 중개수수료 청구된 답변. 중개수수료는 여혈표의 상한으로 하여 당사자 협의로 정한다. 근데 주야는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혈표에 대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지급해달라고 하여 가지고 적정하다 판단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다는 거지. 법원도 따라서 만약 당신이 소송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400만 원 받아야겠다. 근데 2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리고 소송을 하면 법원에 청구 소송을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의 판사들도 보기에 중개명을 몇 개 배워주고 중개수 몇백만 원 받는 것을 보면 과하다 생각한다는 거지.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는 한 달 동안 야근하면서 뼈빠지게 일해가지고 판사 월급 500만, 600만 원 받아가요. 근데 중개업자는 매물 8억짜리, 9억짜리, 10억짜리 몇 개 딸랑 보여주고서는 뭐 9억, 10억 양쪽 받으면 400, 400은 800이잖아요. 1000만 가까이 받아가는데 그거 받아야겠다. 속자는 판사 돈 주라고 하겠냐고 말이죠. 판사가 봐도 환단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딴에는 사법시험 붙어가지고 법무사 입장도 마찬가지. 아까 법무사 수수료 얼마예요? 8억짜리 8, 9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사법시험 합격은 못했지만 법무사 시험은 사법시험보다 못하지만 중개사 시험보다 좀 어렵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딴에는 법무사 됐는데 8억짜리 등기하면서 80만 원, 90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중개수를 법무사수를 깎으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중개업자 중개수 400만 원 제출 못하면 주는다는 거죠. 잘 모르니까 협의로 정한다는 걸 모르고 어쨌든 소사하면은 판사도 30%, 40% 깎아 지급하는 200만 원, 400만 달라는 거 200만 원 정도 주면 충분하다는 거지. 문제 없다 판단하고 이러한 사실은 다른 중개사들도 다 알고 있다. 내용증명 보낸 중개사도 알고 있어. 교육받을 때. 그래서 근데 이런 걸 중개업자가 협의를 정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모르는 금액을 기망하여 상한율에 따라 중개수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상습 사기죄로 하게 될 수 있다. 즉 쏘라지 말라.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 동네 보험 통해서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로 저희가 빠른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게 2018년에 재작년에 5월 4일날 보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6일날 토요일 7일날 일요일 8일날 받았어요. 8일날 받았어요. 5일날 접수 4일날 접수하고 배달돼가지고 5월 8일 5월 8일 5일은 어린이날 토요일 일요일 지나서 월요일날 배달됐어. 배달. 그거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돼요? 직접 못하고 그럼 가만히 있는 거지. 그냥 200만 원 보고 나가 떨어지는 거. 200만 원도 많죠. 법무사 수수료 8억짜리 아까 뭐 80만 원, 90만 원보다 많잖아요. 안 그래요? 80만 원, 90만 원 이거 깎으려고 고객분들은 뭐 절반 깎으면 40만 원, 50만 원인데 40만 원, 50만 원 깎는 것보다 200만 원 깎는 게 더 낫죠. 더 현명하고. 괜히 40만 원, 50만 원 깎으려고 하지 말고 200만 원씩 깎는 현명한 소비를 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법무사는 그래서 우리 동네 법무사도 고인중개업 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 법무사 일하면서 준 거 8억짜리 뭐 법무사 수수료 80만원, 70만원, 80만원은 맞는데 이것도 깎으려 덤벼드는데 옆에서 이제 보고 앉았으니까 저도 화딱지를 하는 겁니다. 저도 중개업 자격도 있습니다. 등록했어요. 그래서 제하면은 30% 그냥 쿨하게 깎아드립니다. 제하게 되면요. 예. 예, 괜히 뭐 중개업자한테 뭐 저기 못 깎아가지고 깎아주세요. 사정을 왜 합니까? 돈 주는 사람이 이 정도 받으면 충분하네요. 안 받으면 말라고. 예. 그래서 우동네 법무사 선민의 법무도우미로서 증여세, 절세, 상속, 개명, 전세관 반환을 주라는 법무사무실이고요. 카카오톡에서 우동네 법무사 검색하시면 카톡으로 24시간 문의하실 수가 있고 답변은 제가 일할 때 답변 드립니다. 답변 좀 늦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법무사 바쁘거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010-2505-3450으로 전화 주시는데 이렇게 전화 주셔도 저는 다 카톡으로 전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